슈퍼투데이 한아름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내용이 광주광역시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당국이 인명수색을 위해서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에 대한 손해배상 이야기 다루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23일 광주 북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4층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소방관들은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입주민 5명을 대피시켰고요. 네. 또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2명도 구조를 했습니다. 1층에 있던 시민분들은 스스로 대피를 했는데요. 문제는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던 2층에서 4층의 총 6세대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던 6세대에 대한 문을 개방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심야 시간대에 깊이 잠들었거나 혹시나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은 거주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세대 총 6세대죠. 이 문을 강제로 개방을 했습니다. 화재 당시 긴급 상황이었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어서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라고 소방관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세대의 이제 현관문 그리고 잠금 장치가 파손됐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화재 보험을 통해서 피해 배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재로 인한 피해는 최초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주인이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주인이 사망하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피해 세대들도 별도의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 주민들이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 장치를 소방 당국에 배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소방서는 손해배상을 위해 기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왜 보험 처리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보험사 측은 해당 보험의 경우에는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명수색을 하다 재물이 손상된 만큼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된 소방당국 측이 한 가구당 130만 원, 6세대에게 총 800만 원 상당의 배상 비용을 떠안게 된 사실이 지난 23일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인명수색 도중에 빌라 출입문을 어쩔 수 없이 파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이제 강제로 개방한 소방관들이 수리비를 물게 됐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서 기부 문의가 잇따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5일 광주 북부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부금 관련 문의가 총 14건 접수됐습니다. 50대 남성 2명은 24일 현금을 들고 직접 북부 소방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들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문의를 했고요. 또 서울과 경상도에서도 기부금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이 보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후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방서는 모든 기부와 후원 문의에 대해서 마음만 받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예, 따뜻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는? 네, 이제 광주시 소방본부는 유사 사례에 대비해 자체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800만 원에 달하는 이번 배상비를 한 번에 지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소방관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는 않고
광주시에서 행정으로 책임을 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고 보상 심사 의결을 거쳐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유사 사례 발생 시 차질이 없도록 추가 예산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으로는 개인이 물지는 않게 됐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소방관들은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제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이번 화재 배상은 광주시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소방관들이 이제 앞으로도 보상 걱정 없이 구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 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는 행정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법적 제도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불이익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불이익이요? 네, 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소방연합 노동조합의 정영우 위원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방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분들이 그 내용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좀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 조직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이거를 손실보상 청구를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조직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청구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좀 금액이 낮은 100만 원 이하의 좀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소방공무원들 동료들끼리 좀 얼마씩 모아서 가져다 주는 경우도 좀 빈번하게 있다고 하네요. 그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상여급이라든지 굳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좀 다른 곳으로 좀 진행이 되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몇몇 분들은 그 좀 불이익이 좀 있었다고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신청했다고 해서 뭐 승진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옮겨왔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네.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이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활동 중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은 모두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구조 구급으로 인한 손실은 시도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바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화재의 경우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국가 보상 여부부터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피해액이 적으면 소방관이 청구인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액이 적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구조하거나 이제 구급으로 발생한 일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또 물질적인 것까지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업무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합의 요청이 또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식 소송이 들어가는데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방관들의 심적인 부담감도 크다고 합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법률 지원을 하지만 소송 비용은 대부분 소방관 본인이 부담해야 한 현실도 또 큰 부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도가 있음에도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사비로 변상하고 있다는 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일만 할 수 있도록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직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법적 제도 정비 마련이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할 텐데요. 예. 이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목길 차량을 치우다 손상이 생긴 경우 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는 아닐 테니까요. 예, 근데 이런 배상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재산권과 구조활동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또 이렇게 고민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하는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자세히 좀 들어보니까요. 보통은 화재를 진압하게 되면 이제 시민분들은 되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손해배상 요구가 있으면 도움을 어디에 요청할 곳이 없다라고 토로하기도 하셨고요. 실제 집 문을 부수거나 충수가 낮으면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파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구조 활동을 위해 베란다 문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깬 소방대원들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소방관들이 활동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사비로 돈을 모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우리 시민 아닙니까? 네. 주저주저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소방대원들은 파손 배상 외에도 출동 중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송사에도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불보다 악성 민원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실제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광주 북부 소방서 예방안전과 하정호 교육홍보팀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서 교육홍보팀장 하정호입니다. 예,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희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일이 북부 소방서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맞습니다. 예, 강제로 문 개방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최근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앞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피해를 입은 입주민의 불 꺼주니 수리비 달라 했다거나 소방관이 수리 비용을 물어준다는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소방은 행정배상 책임보험의 가위에 뒀고, 우리 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로 피해자의 손실 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그 이야기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뭔가 피해가 발생했으면 이제 모든 시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는 소방관들에게 배상을 해달라 요청도 하고 있고, 또 물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또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냥 사비로 작은 금액은 내고 있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소방관들께서.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도 지금 20년 넘게 소방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비를 내서 그런 보상을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접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예. 네, 팀장님과는 또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소방관들이 활동 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 배상이나 보상 책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소방관들의 재난 현장 활동이 소방관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일 때는요. 네. 행정 종합배상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돼서 한국지방재정공사 보험에 청구하여 보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방관들의 재난 현장 활동이 정당한 재난 현장 활동일 경우에는 손실 보상에 해당되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재난 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상하게 보상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방송이라 인터뷰 하시는데 좀 주저함이 있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일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있으실 거라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네네. 감안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소방관이 이제 문을 개방하지 않아서 구조가 지연이 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이제 소방 당국이 구조 의무 소홀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 네. 그 소방공무원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소방기본법에는 이러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 처분 사항과 그에 따른 보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적으로는 신분상 조치 처분이 따를 것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소방이 가지고 있는 대국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었는데 아무래도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혹시 이제 현장에서 소방 일을 하시는 경우 어려움이 또 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 소방활동을 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재산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강기정 시장님께서 신속하고 빠른 결단으로 소방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보상이나 배상은 행정이 책임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소방관들은 더욱 힘을 내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하고 또 조금 안 맞게 또 언론이 보도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예. 언론 보도가 전부 다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율해서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하정호 교육 홍보팀장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말씀을 듣고. 네, 물론 이렇게 이제 팀장님의 말처럼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방관들이 사비로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특히 2015년부터 이제 서울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상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노조 측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비로 좀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예. 입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네.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의 입장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입장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관련을 해서 잘못한 게 아닌데 배상을 시키고 불가피한 일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사회의 안전망을 파기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배상 및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현실의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미래소방연합 노동조합의 종영우 위원장 역시 실효성 있는 법적 마련과 불이익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고들이 생겼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예산이 좀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들이 이것을 강제로 개방을 해야만 했다는 것들을 좀 입증해야 되는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좀 이용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 좀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이거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좀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숙지를 충분히 하여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소방관들이 헌신적인 구조활동이 불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저희는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